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인, 인사노무 컨설팅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고용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영리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처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만든 단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100여 세 대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입주민이 건물 자치 관리를 위해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매월 고정금액을 보수로 받아왔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노동부 진정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B씨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체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A씨를 채용했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혹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유기적으로 계속되는 업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리인 경우뿐 아니라 비영리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대표인 사장을 의미합니다. 사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은 아니지만 입주민에 바뀌더라도 그 조직은 그 변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사단, 그 중에서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B씨가 주장한 가사 사용인이라는 것도 가정부, 간병인 등과 같이 개인의 집안일에 사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고 회장인 B씨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관공서의 자체 운영위원회입니다. 관공서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경비를 직원들이 객출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근무했던 조리원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관공서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 직원은 진정의 상대방을 잘 고른 걸까요? 잘못했다면 누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판단을 보겠습니다. 앞의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식당 운영은 비영리이기는 하나 비영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구내 식당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관 소속의 근무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단체의 관리자와 운영규칙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사업주, 운영위원회 대표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가 됩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관공서와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 관공서가 사업주도 아니고 관공서 대표도 사용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책임은 채용 당시의 운영위원회 대표가 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또는 단순한 모임일 뿐인데 어떻게 사용자가 될 수 있겠어? 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또는 단순한 모임에서 얼마씩 받고 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받겠어? 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단체로서 지속적인 업을 한다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인 인사 노무 컨설팅 02-707-225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인사 노무 상담은 조인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